은퇴자금 16억이 사라졌다. 베트남으로 떠난 은퇴 공무원의 충격적 결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평생 일해 모은 돈, 그 돈이 한 번의 선택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사실 이런 이야기는 멀리 있는 사건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은퇴 후엔 해외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 말고 다른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준비 없이 뛰어든 선택이 큰 상처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은퇴 이후 재정생활관계 건강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말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실적인 감각을 잡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1.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돈만 충분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생활비가 예상보다 빨리 준다는 점. 시간은 많아졌는데 의미 있는 활동이 없어 생기는 공허감. 오히려 건강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남은 삶의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시기예요.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어요. 2. 은퇴자금 16억이 사라졌다 같은 일은 왜 생길까? 많은 은퇴자들이 해외로 나가면 삶의 비용이 줄고 행복감이 커질 거라 기대합니다.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 투자 기회가 많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해요. 현지 법률 세금 제도를 모른다. 부동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가 안 되니까 사기과장 정보에 취약해진다. 한국보다 싸다는 편견 때문에 경계심이 약해진다.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제한된다. 그래서 은퇴자금 규모가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하면 큰 타격을 입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래 실제와 유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3. 실제처럼 느껴지는 사례 세 가지. 사례 1. 베트남 부동산 투자만 하면 연 12% 나온다더라의 함정. 60대 초반 은퇴한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과 모은 돈을 합쳐 약 16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노후는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베트남으로 갔죠. 현지에서 만난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아주머니 아저씨들 다 이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 1012%는 기본이에요. 서류도 번듯했고 한국어 상담도 가능하니까 큰 불안 없이 투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분양 일정이 계속 늦어짐. 시행사 소유 구조가 불분명. 수익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법적 해결이 어려움. 결국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내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뭘 잘못했다기보다 은퇴 후에 너무 급하게 판단한 게 문제였어요. 이 사례의 본질은 정보 비대칭과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해외는 기회가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사례 2. 해외 생활비 착시 한국보다 싸다더니 왜 돈이 더 들지? 두 번째는 해외 거주 비용 착시 사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는 물가가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 한국식 식재료 수입품이라 비쌈, 병원 의료보험 현지인보다 훨씬 비쌈, 치안 좋은 지역 집세 높음, 한국말 되는 개인 도우미, 차량 서비스 비용 높음. 김 씨 부부는 국내에서는 월 25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월 35만 400만 원이 들었어요. 물가는 싸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안 싸다는 겁니다. 생활비 상승은 은퇴자금의 소진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요. 결국 3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남은 자금은 처음보다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물가가 싸다 내 생활비도 싸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례 3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이 끊겼을 때 오는 외로움. 세 번째는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정서적 안정의 문제예요. 은퇴하고 해외로 이주한 정 씨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언제나 따뜻한 날씨, 저렴한 마사지, 한국보다 여유로운 시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친구 가족 모임 참석이 어려움. 말이 안 되니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음. 병원 가도 불안함. 사소한 일도 혼자 해결해야 함. 몇 달은 견딜만 했지만 1년쯤 지나니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 씨가 가장 후회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늦게 알았다는 점이었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에서 사회적 관계, 소속감,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은퇴 후 삶의 구조부터 다시 짠다. 돈이 아니라 일상 구조부터 설계해야 해요. 하루 루틴, 건강관리 방법, 하고 싶은 활동일, 관계 유지 전략. 이게 잡히면 돈 계획도 훨씬 현실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이 해외 생활은 체류 장기 정착순으로 바로 정착하지 말고 6개월 1년은 실제로 살아보는 테스트 기간이 꼭 필요해요. 3. 투자 부동산은 한국에서 확인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만. 해외 투자는 대부분 리스크가 크고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서류를 이해 못하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4. 은퇴자금은 분산 방어형으로. 은퇴자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생활비 계좌, 긴급자금, 장기 안전자산, 소규모 실험적 투자.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두면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5.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고립. 은퇴는 경제적 변화보다 정서적 변화가 더 큽니다.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새 역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5. 마무리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성인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3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고 달콤한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남들이 좋다 하는 길이라고 해서 내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도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